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미국 그리고 폭을 넓혀본다면 한국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문제에 대하여 국뽕 캔디를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여기저기 한간에 떠도는 제3자 입장의 말과 예견이 많지만 그런 것을 떠나 좀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로는 장지에스가 마오쩌둥이 지휘하는 공산당과 민심에 밀려 국민당과 거기에 소속된 군대를 끌고 대만으로 밀려나 자리 잡은 시점부터 결국 계속되는 말이었죠. 장지에스의 국민당이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을 때까지는 대만도 중국 본토로 재입성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독립이란 말은 누구도 감히할 수 없었고 사실 대만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만의 원주민격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장지에스의 철통 통치하에서도 대만 독립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고 민진당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독립의지가 공론화되면서 그것의 강도가 점점 세지자 중국 공산당이 강한 자극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국공내전이 끝날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의 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장지에스가 어딘가로 피신하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원래 피신하려던 장소는 대만이 아니라 좀 더 남쪽인 하이난따오였었다고 해요. 이 하이난따오는 대만보다는 쓸만한 평지도 많았고 크기도 컸지만 담수가 없는 치명점이 있어서 바로 코앞에 있는 대륙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도피처를 찾아야만 했고 결국 진먼따오를 징검다리로 하여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 대만으로 도피처를 결정하게 되었죠. 도피처를 대만으로 정한 뒤 장지에스는 큰아들 장진구어를 시켜 북경 박물관과 자금성에 있는 보물들과 문화재급 유물들을 대만으로 옮기도록 지시했고 이것을 위해 장지에스는 1년 이상 공산당과의 국지전을 계속하며 시간을 벌어주었고 장진구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문화재들을 대만으로 옮겨놓는 데 성공했었죠. 이 당시 실상 이미 날개를 잃은 장지에스는 큰아들이 문화재를 옮기는 동안 시간이 필요했기에 대륙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공산당은 사실 장지에스를 완전히 주저앉힐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이런 상황을 마오쩌둥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해주며 요식행위 정도의 공격만 했었죠. 한마디로 패자로서 떠나는 장지에스를 불쌍히 여기듯 그가 하는 일을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때 마오쩌둥은 장지에스가 하는 진짜 엄청난 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은 중국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거의 모든 금괴를 대만으로 옮기는 것이었죠. 장지에스는 남은 병력 대부분을 먼저 대만으로 들여보내 당시 대만에 자리 잡고 있던 원주민들을 잔인할 정도로 탄압하며 엄청난 수를 처형시키듯 정리하도록 했고 나머지 병력들을 동원하여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금괴를 대만으로 빼돌리게 됩니다. 이때 장진구어는 상당수의 문화재를 먼저 금문도로 옮겨놓은 뒤 금괴를 옮기는 아버지가 대만에 무사히 들어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보물들을 대만으로 옮겼고 대만은 장지에스의 국민당이 장악하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황실 외에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고 비밀에 붙여져 있던 중국의 여러 은행 본점 금고에 보관 중이던 엄청난 양의 금괴를 장지에스가 어떻게 꺼내올 수 있었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은 바로 장지에스의 네 번째 부인인 송메이링의 오빠인 중국 대륙 광저우 중앙은행 총재로 있던 송쯔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정부 이전 후에 대만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엄청난 양의 금괴를 장지에스가 강타르되 대만으로 빼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송쯔원은 중국 대륙에서 한창 국공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장지에스와 손절한 적이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대만으로 넘어온 많은 관료들과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 대만으로 입성한 장지에스가 사실 견원지간이라고 해야 할 송쯔원을 갑자기 국민당 새 정부의 재정부장과 엄청난 파워가 있는 행정원장 등에 기용하자 중국 대륙 안에서부터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하죠. 이 문제는 워낙 많은 스토리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만의 둥지를 튼 장지에스는 대만 총통의 자리에 오르면서 1948년에 정권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 대륙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접촉, 불협상, 불타협이란 삼불 정책을 주창하며 철권 통치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대만에는 독립이 아니라 중국 대륙의 수복이란 개념만 있을 뿐 만약 누군가 대만 독립이란 말을 꺼내기만 해도 그는 장지에스의 권력에 의해 잔인하게 처단될 정도로 독립이란 의미 자체를 국민당은 대만 사회 전역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상황이었죠.
사실 장지에스도 영원히 대만에 몸붙여 살 생각이 없었기에 대만 독립이란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고, 대륙을 장악한 마오쩌둥은 당장 중국 대륙에서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실권 위기에까지 갔다가 문화혁명이란 또 다른 망투든 정책으로 대륙 전체를 흔들어 버리느라 대만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게 현실이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후 대만에서는 대만 독립이란 단어는 잊혀진 과거의 신기루처럼 가라앉혀졌고, 중국 공산당은 내부 단속을 위해 죽의 장막을 펼치며 대만에 대하여 별다른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1958년 8월 23일 진먼섬에 포격을 가하며 직접 치고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진먼다오 전투를 벌이게 된 원인은 절대로 장지에스가 옹색하게 몸붙인 대만을 마저 먹어버리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민심이 흔들려 다잡을 필요도 있었고, 거기다 미국이 깐죽거리는 투로 장지에스의 국민당에 서서 대만 주둔군의 수를 늘리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별로 내키지도 않지만 민심의 환기와 짜증스럽게 구는 미국도 한 발 물러서게 하려는 의도로 벌인 전투였었죠. 거기에다 마오쩌둥이 진먼다오를 치기로 한 또 다른 이유는 위에서 말한 중국은행에 보관된 금괴를 장지에스가 몽땅 드러내 대만으로 들고 튀어버린 사실을 중국 공산당에서 뒤늦게 알게 되어 그것에 대한 분풀이 겸 경고 의미와 함께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이 진먼다오 전투 이후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이 죽기 얼마 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접근해 오자 기다렸다는 듯 냉큼 그와 손잡는 동시에 죽의 장막을 허물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한창 높은 경제성장으로 중국 공산당을 아래로 보며 정신승리하고 있던 대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색한 부드러움과 미소 같긴 했지만 닉슨과 손잡은 마오쩌둥이 한바구음을 머금고 대만의 요기조기 간지러울 만한 곳을 건드리면서 자극하고 흔들어대자 장지에스는 눈에 불똥이 튀듯 열을 내며 이를 악물고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 되죠. 사실 그 전에 미국과 장지에스의 국민당이 우호적인 입장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은 미국이 국민당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지에스의 네 번째 부인인 송메이링 때문이었다고 해요. 송메이링은 미국 유학 출신이며 워낙 막강했던 재벌인 송씨 가문의 막내딸이었기에 미국 유명인과 부호들이 모이는 사교계의 코치로 지내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인연으로 대만으로 피신한 후 영부인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과거 절친한 인맥을 동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미국이 갑자기 중국과 손잡고 대만과는 손절하겠다는 통보를 해오자 장지에스는 이 순간부터 중국을 제1의 공격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본국으로 철수하려고 하자 이븐우드에는 어떤 것도 들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때 미군들이 진먼다오에 갖다 놓았던 원자탄도 있었는데 한때 떠도는 말로 그것조차도 압수해버렸다는 소리도 많았지만 흐지부지 물밑으로 가라앉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선 전혀 내막을 알 수 없으나 생각해보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간 미국이 중국과 손을 맞잡고 거기에 대하여 대만 특히 장지에스에게 손절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혈압이 오를 대로 올랐던 장지에스는 분을 삭히지 못해 대륙 수복의 한을 품은 채 화병으로 누워버렸고 얼마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하직을 하게 되죠. 장지에스가 1975년 4월 6일 화병으로 죽자 총통 직무 승계로 행정원장이었던 옌자간이 1978년 5월 20일까지 총통직을 맡았고 그 후 장지에스의 장남 장진구어가 형식적인 투표를 거쳐 총통직에 오른 후 1988년 1월 13일 임기 중 병사하게 되죠. 장지에스와 송메이링 사이에는 애가 없었고 다른 부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대만 내각에 여러 명이 입각해 있었다고 해요. 장진구어 총통은 임기 동안 아버지가 임명했던 관료들과 정치 이념을 전혀 바꾸지 않고 유지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는 형식상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 독립이라던가 혹은 대륙 침공해지 등의 욕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의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분위기는 장지에스와 그의 큰아들 장진구어 총통이 죽고 현재의 여당인 민진당에 가까운 국민당 총재였던 리덩우이가 총통으로 취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중국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강하게 펴나가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투자와 수출입 업무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중국은 대만의 흡과 대만의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로 불편을 겪게 되자 관망하던 자세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하죠. 사실 중국은 그동안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등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압박을 가며 무력에 의한 통일보다는 홍콩과 같이 일구 경제를 시행하면서 대만도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국도 대만의 엽과 세계 해상 물동량의 40%가 이동하는 주요 해역인 남중국해에서의 운항을 자유롭게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대만은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며 상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최근 두 번째 임기를 진행하고 있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만의 근대사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많이 복잡하고 쉽게 풀어가기 힘든 현실 속에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장진구어 총통이 죽은 후부터 대만의 장씨 집안은 서서히 정권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당연히 장씨 집안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국민당도 세력을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국민당인 리덩회의 총통의 임기가 끝난 후 대만 독립파인 민진당 당수였던 천수웨이빈이 처음으로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며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당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죠. 야당이었던 민진당 소속으로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천수웨이빈은 대만 남부에서 태어난 토종 원주민이었고 매우 가난한 빈농 집안 아들이었지만 학업 성적이 뛰어나 대만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변호사 생활을 하며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거든요. 민주화 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던 천수웨이빈은 과거 장지에스가 만들어 놓았던 1946년 체제 해체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여 여러 번 투옥되는 등 이름을 날렸고 1981년 총선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후에는 타이베이 시장을 역임하게 되죠. 이러한 이력을 가진 천수웨이빈 총통은 강력하게 대만 독립 의지를 내세우면서 중국 공산당과 대만의 대륙파들에게 동시에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고, 이때부터 중국에서 대만의 무력 통일론이 힘을 받게 되며 양안 관계는 점점 험악해져 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과 대만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안에서 서로를 보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개혁개방의 물결에 의해 경제력이 갖춰지기 시작한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며 물론 말뿐이었지만 미국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 사이에 미국이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기 시작하죠. 그러나 중국도 대만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서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리는 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주위의 현실적인 문제는 이 양안 간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에 연관된 국가들의 이익 문제와 엮여진 사실상 모두 예측과 상상, 그리고 심한 경우 지나친 억측에 의해 일어나는 간섭 아닌 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대만 해협은 실질적으로 대만과 중국 양안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대만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해 있고 그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인공섬까지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남중국해라는 해역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40여 %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자 해상무역의 코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과 대만도 이곳에서의 자유로운 운항이 중요하지만 해상무역의 명운이 달린 한국 역시 이곳에서 자유로운 통항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결정타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부터 미국은 적극적으로 민진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만을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독립에 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양안 사이에 서서 이쪽 저쪽으로 한 발씩 담갔다 뺐다를 반복해가며 밉살스럽게 양쪽을 모두 아쉬운 입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러는 사이에 대만은 민진당 출신 총통의 삽질로 인해 분위기가 흔들리자 골수 국민당 소속이며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한 세력으로 대륙 출신 민족주의 색채가 짙고 장진구어 총통 시절부터 내각에 몸담고 있던 타이베이 시장 출신인 마인주라는 인물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거든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마인주 총통은 골수 국민당원이었으니 당연히 대만 독립 반대론자였고 그것에 대한 영향은 곧바로 나타나 대만 독립주의자였던 천수회빈 전 총통을 비리협의로 즉각 구속시키며 중국과 연민과 같은 1월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마인주 총통은 천수회빈 전 총통을 구속시킴과 동시에 중국 대륙을 향해 국민당은 전혀 대만 독립의 의사가 없고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표시라는 것이 미국과 한국이 보기에 기가 막힌 조치인 징병제였던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어 버리고 단 4개월만 의무교육과 훈련을 마치면 원하는 사람만 입대할 수 있도록 바꾼 거거든요. 그러자 중국은 쌍수를 들고 마인주의 행위를 반겼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대만 총통을 중국으로 초대하는 일까지 벌어져 갑자기 밀월 관계처럼 바뀌기 시작했지만 대만 내에서 그런 마인주의 입장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며 두 번의 임기 후에는 다시 민진당인 현 차이잉원 총통에게 정권을 뺏기게 됩니다. 정권 재창출에 다시 성공한 민진당은 대만 독립 문제를 강력하게 들고 나와 추진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그의 정책에 즉각적인 대항마를 띄우기 시작하며 예전 천수회빈 총통 때보다 훨씬 강력한 위협과 협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차이잉원 총통은 양안 사이에 일어날 전쟁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당연히 도와줄 것이란 확신을 하는지 나름 안심하는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사실 좀 웃기는 것이 이런 전쟁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모병제를 유지하면서 2024년이 되면 의무 입영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계획이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무슨 개소리죠?
한국 젊은 군인들은 2년에 가까운 의무 복무를 하며 국가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편안하게 몇 개월 입영 생활을 하고 나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정말 웃기는 행위 아닌가요? 얼마 전부터 중국 공산당을 장악하고 있는 시진핑은 더욱 강한 목소리로 대만 무력 침공도 불사한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 방송에서 더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